안녕하세요. 변호사 비밀수첩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이 자주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 누가 거짓말을 할까요? 조사받는 피의자, 피의자가 거짓말 하겠죠. 제가 안 했어요. 뭐 아니면 제가 한 건 맞는데 피해자가 동의했어요. 뭐 이런 거짓말이겠죠. 근데 조사를 하는 경찰도 거짓말을 합니다. 경찰이 거짓말 한다고? 네, 합니다. 자주 합니다. 이게 뭐 일종의 수사기법처럼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뭐 예를 들면 CCTV에 찍혀 있지 않아도 "아니 CCTV 보니까 다 나오는데 왜 거짓말하냐. 왜 인정 안 하냐. 그냥 인정해라."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일종의 블러핑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자주 하는 거짓말이 뭐가 있는지 5가지를 뽑아서 쭉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별일 아닙니다. 빨리 와서 조사받고 가세요. 이거 경찰이 전화할 때 진짜 많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물론 진짜 별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이 별일 아니라고 할까요? 경찰이 전화해서 당신 큰일 났습니다. 처벌받을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 받은 사람이 변호사 선임을 하던지 아니면 상담이라도 받던지 최소한 어떻게 조사받을지 대비를 하고 경찰서를 갈 겁니다. 그럼 경찰이 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뭐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고 경찰서에 온 피의자를 조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경찰이 "당신 큰일 났다. 꼭 변호사 선임해서 방어 잘 해라." 이렇게 말한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두 번째, 조사에 협조 안 하면 체포합니다. 이거는 보통 피의자가 경찰서 출석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증거 이미 제출을 안 할 때 경찰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으로 체포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경찰 조사를 받기로 했다가 갑자기 아프거나 아니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수사관님한테 사전에 말만 한다면 일정 변경하고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 조정을 잘 안 해주는 수사관이 있습니다. 경찰에 출석 안 한다고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여러 번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 있는데 그냥 자백하세요. 이건 보통 조사받는 피의자가 "난 진짜 안 했다. 억울하다." 이럴 때 경찰이 그날 CCTV에 다 찍혔다. 아니면 그 장면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 "근데 왜 혐의를 인정 안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혐의를 인정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실제로 진짜로 하지 않았고 억울하지만 경찰이 CCTV에 찍혀 있다고 하니까 '아 경찰이 거짓말할 리가 없겠지.'라는 생각에 '내가 했나 보다.'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안 한 걸 자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증거가 있다. 증인이 있다." 이런 말을 한다면 100% 신뢰하면 안 되고 억울하면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퉈야 됩니다. 근데 가끔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죄 지은 게 맞고 증거도 뻔히 있는데 "이거 내가 안 했다." 이렇게 다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사건 중에 CCTV에 본인이 찍혀 있고 누가 봐도 본인이 맞는데 "변호사님, CCTV 화질이 좋지 않은데 이거 저 아니라고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이거 그냥 서명하시면 돼요. 이건 보통 경찰 조사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하는 말인데요. 조사 끝나면 조사했던 내용을 쭉 프린트 뽑아 가지고 피의자한테 줍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는 듯이 "여기에 네, 네, 아니요 적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장 찍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서명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선 내가 한 말하고 경찰이 조서에 적은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의뢰인이 "아니요" 라고 대답한 거를 경찰이 "네" 라고 적은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 조서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다 꼼꼼히 읽어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진술은 수정을 하고 그 뒤에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꼭 일부러 다르게 적는 게 아니라
피의자가 말을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다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찰이 정리를 해서 적습니다. 그러면 말의 뉘앙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조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내가 의도했던 진술과 다르면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서명한 조서는 절대로 나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억울하면 거짓말 탐지기 받으세요. 이건 보통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될 때 경찰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억울하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으세요.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억울한 거 풀어주려고 하는 말일까요? 보통은 아닙니다. 보통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줄여서 거탐을 언제 하냐?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애매할 때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뭐냐? 경찰이 증거가 없으니까 거탐이라도 해서 거짓으로 나오면 혐의 인정해서 송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뢰인분들도 있습니다. 아, 변호사님, 저는 진짜 제가 말한 거 다 사실이거든요.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거탐이 통계적으로 정확도가 95%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사건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5%에 여러분이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 한 의뢰인분께서 변호사님, 제가 진짜 강심장이라서 하나도 떨지 않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탐 조사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검사 결과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변호 전략상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먼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5개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경찰은 아군이 아니다. 적군이다.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경찰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피의자로 조사를 하면 이 사람이 진짜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억울하진 않은지 이렇게 공정하게 수사를 해줄 것 같지만 이미 조사하기 전부터 범죄자로 결론을 내리거나 겁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밀수첩이었습니다.